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을 끝내는 날이에요. 벌써 국토계획 끝내고 도시개발법 앞에 좀 할 거거든요. 오늘은요. 그리고 이제 오후반의 기출지문은 이제 국토계획법까지만 할 거예요. 앞에부터 정리해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제 슬슬 본 게임에 돌입하면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딱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고 안 보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면 한 번 더 보셔야 돼. 그리고 그거 느껴지죠. 11월, 12월에 봤을 때보다 1, 2월이 좀 난 것 같고 지금은 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낮긴 낮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크게 점수적으로는 반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양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닫지 마시고 열어놓으세요. 오픈 마인드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수는 언제 나온다고요? 31일 날 그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점수 안 나오니까 점수 기대하지 말고 그냥 틀리려고 문제 푸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아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4월 4일이면 평가사 시험이에요. 37회 평가사 시험입니다. 요즘에 평가사 애들은 지금 뭐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땅에 마지막 정리하느라고. 그렇죠? 우리로 본다면 거의 10월 중순인 거죠. 10월 말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점수 조형을 좀 봐야 되고 나오면 바로 또 올릴 거니까 문제 나눠드리고 그건 또 올릴 거예요. 촬영해서 내가 그러면 한번 꼭 들어보셔야 돼요. 한 30분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떤 출제 경향을 좀 봐줘야 되겠죠. 봐보십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어디 봤냐면 우리가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을 한 번 더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서울시 일부에 만들어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부분, 즉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조라. 그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게 되니까. 안 그러면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설정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걸 사업하는 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뭐예요?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집행계획 만들죠. 1단계 몇 년 내? 3년 내. 2단계 3년 후. 그렇죠? 몇 개월 내 만들죠? 3개월.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을 의지하는 건 2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AI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순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이 미집행되어지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 보호를 위하여 열대치고 매수 청구 세월이 흘러가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치료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렇죠? 이게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국토계획법의 대미 장식하는 부분으로서 봐요. 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하던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의해 가지고 뭐다 개발행위를 하든 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나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같은 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요 계획으로 다 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이 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셨죠?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작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를 한다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갑이란 자는 개발행위 하면서 뭐 도로 넓히는 거, 나무 심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고 본인의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 이런 조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이럴 땐 뭐가 되죠? 건 바이 건으로 따로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도 개발행위 이루어져요. 근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하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이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한다면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이나 개발의 허가에 대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인 9페이지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별도의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장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거 요 동그라미 안에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아 그럼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판단하고 지문을 봐야 되고 구성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서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느 서랍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집에서도 왜 장롱 정리할 때 막 속옷, 겉옷, 뭐 내복 털어놓지 않잖아요. 따로 분리해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라니까요. 서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흐름 알고 소목차 흐름 알고 거기다 끼워 넣어야 돼요. 반복해 보면서. 그래서 목차가 만들어지면 반복해 볼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늘어나요. 그렇죠?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차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외워져요. 어떤 강사분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앞자 따는 것만 혈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용 얘기 안 해요. 앞자만 따. 앞자를 왜 땄나 그거만 설명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앞자는 전 최소화할 거예요. 최소화. 노래도 최대화할까?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개발의 허가가 뭐가 됩니까? 6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주된 내용이 개발행위 허가예요. 거의 아마 3교시까지는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4교시 초반까지 하고 필수 문제 푼 다음에 개발법은 간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작년 시험에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은 출제에 기출되어지는 문항수가 이게 원래는 3개에서 4개쯤 나와요. 원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항 챕터가. 그래서 제가 보통 하루 정도 배정을 하거든요. 저는 4시간이면 4문제 나와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근데 작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중개상 문제에서. 미친 거죠. 그 대신에 뭐가 나왔다? 용도 지역 등에 대한 게 훨씬 늘었어요. 문항수가. 그 부분 내용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중개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6년 전인가 평가사에도 있었어요. 한 개도 안 나왔어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 6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다음에. 그렇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느낀 게 이번 시험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앞에를 좀 없애버리고 이걸 더 내서 4개가 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요번 우리 37회 준비는 개발행위 허가 챕터가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서너 개.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정리해 봐서 흐름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의미하고 내용 등을 인지하셔야 된다. 봅니다. 그럼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어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3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계획으로 충분히 규제를 하니까.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라면 도로 만드는 거, 나무 심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의 개발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난개발의 문제가 생겨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게 하는 걸 우린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그리고 5의 말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서울시의 모든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존재하진 않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도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특정 목적 구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통상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 기준이 애매해지니까 난개발 문제가 생기니 따로 녹관농자인 미개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녹관농자의 미개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될 게 뻔히 보이는데, 난개발이 분명히 보이는데 적당한 기준은 따로 없어 보니까 따로 허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지구 단위 계획보다 덜 빡신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어디에서? 녹관농자에서. 그렇죠? 그럼 주상공예는 뭐예요? 개발행위 못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주상공예도 허가를 받죠. 하지만 주상공은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기준은 필요 없다. 하지만 녹관농자야말로 미개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기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다. 뭐라고 이해하자? 허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과 비교가 필요하고 지구 단위 계획보다 조금 덜 빡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성 계획이 있는데 성장관리 계획에는 건축성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 허가 받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봐봐요. 허가 대상. 우리 지금 시작했어요. 집중해요. 뭐라고요?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작물을 설치한다. 그 다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며 뭐하죠? 물건을 1월 이상 적치한다. 근데 물건 적치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만 부개하시면 뭐라고 이해한다? 울타리 밖.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나의 점용권이라 관계없죠. 울타리 밖이라고 써놓으세요. 울타리 밖에 녹관자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예요. 이 순서도 기억하는 게 좋아. 건축물 건축의 물건의 적치. 그래서 건물의 토토토. 아 더러워. 그렇죠. 건물의 토토토 해서 아 더러워 이러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더러운 것이야. 왜? 자꾸 뭘 하라고 시켜. 그렇죠? 좀 개발행위 하면 개발이익 먹었다고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덤비고 말이야. 툭하면 무슨 뭐 생태터널 만들어라, 건물 가운데 빵꾸 내라, 아주 뭐 집요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새들 부딪히니까 거울 만들지 말아라 뭐 등등등 별소리를 다 합니다.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의 외의 개발행위에 대한 통제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면 언제 누가 허가할까요? 개발행위 허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다만 모의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이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를 하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원래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표시해 놨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에 이제 허가 대상이 건물에 토토토가 있는데 그 항목을 밑에 본다 보니 봐요. 첫 번째가 위에 보면서 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분명한데 하나 물어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난개발 방지예요.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조치를 안 할까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거 하라고 허가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에서도 사실은 건축법에서도 11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의 허가를 받아요. 그럼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뭐예요? 건물 자체의 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 면적, 높이, 확정 제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했다면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뭐 한 걸로 봐주겠다? 받은 걸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사실은요.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해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로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름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바보 같은 짓이죠. 건축허가 받아서 미리미리 협의 신청해주게 되면 간주해주는데 뭐하러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사용승인이라는 걸 받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에 모두 준공검사라는 것도 받은 걸로 똑같이 간주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제 시험에는 뭐가 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건물 건축은 별로 물어보진 않아요. 대부분 건축법에서 미리미리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협의했다면 허가도 간주하고 준공검사도 간주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보진 않는다. 주로 뭘 물어봐? 간주를 많이 물어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뭐 좀 물어볼게요. 건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X. 간주해주거든.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이해는 별로 안 물어봐요. 그럼 뭐는 무슨 말일까요? 건축법에서 구청장이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과 미리미리 협의하는 거야. 그 건물로 인해서 난개발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등을 미리미리 조율을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지. 내 말 때 이해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는 직접 문제가 나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건축법에서 물어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일단 이해만 하세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거 같이 확인하시면서. 그런데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토지형질 변경. 그냥 토지형질 변경. 그렇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자 이 얘기죠. 그럼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읽어봐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걸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위에 써 있죠. 시작.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걸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어 외워야 돼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토지형질 변경을 얘기해 좀 뭐라고 하냐면 뭐 지목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봐봐요. 이렇게 해봐.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목 설정의 원칙 기억나요? 영속성의 원칙. 공간정보 구축의 법률에 의해서. 영속성. 잠깐 바뀌는 건 지목 안 바꿔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는 것 중에서 영속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뀐다면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 가셨죠? 뭐 무슨 말이 뒤집어 말하면 지목 변경이 없는 토지 형질 변경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형질 변경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요. 기준선을 정해놓고 토지를 잘라내요. 절토한다고 해요.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기준선에 맞게 빵꾸난 부분을 메꿔요. 이렇게. 이걸 성토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절토, 성토. 그리고 뭐가 됩니까? 토지를 고르게 다져지고 땅을 고른다고 해서 뭐 한다 그래요? 이걸 정지한다 그래요. 땅 고르기. 정지한다. 땅 고르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도로 등에 대한 부분을 뭐 하죠? 이렇게 포장을 한다. 도로 등의 포장. 그럼 이와 같은 포장도 영속적으로 용도를 바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지목도 바뀌면서 내용 등의 형질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제방을 쌓아가지고 간척의 한 방법으로 물을 빼내고 흙으로 메꿔요. 이걸 매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시작. 좀 말만 붙인 건데 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뭐가 나오냐면 이 공유 수면 매립은 이러고 나온다. 공유 수면 매립은 도시계획 사업이므로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말이 안 되죠. 공유 수면 매립도 도시계획 사업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을 도시계획 사업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토지형질 변경. 한 번 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을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처음에 공부할 땐 단어 뜻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어 뜻을 모르면 얘도 모르고 나중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쌤이 그러잖아. 공법에서 배웠죠? 이러고 지나가지 않아요? 삼용쌤이? 원래 그러셔 그분이. 근데 정말 우리 공수쌤도 대한민국 최고예요. 아무리 봐도. 또 많이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을 때. 이거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입니다. 명백합니다. 명쾌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칭찬해줘야죠. 그 다음에 토석 채취 나옵니다. 시작. 토석 채취. 그래서 흙, 자갈, 모래, 바위. 시작. 흙, 자갈, 모래, 바위. 이런 거 채취하는 것도 허가사항이에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요. 아니 흙, 자갈, 모래, 바위 채취하는 게 난개발하고 뭔 상관이에요? 물어보는데 내가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흙, 돌, 자갈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산속에 가서 하천에 있는 걸 준설해 와요. 파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교란되고 망가집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받는 사항인데 주의할 건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할 것? 여기. 형질 변경 목적 제외. 여기는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형질 변경 목적 제외. 시작. 형질 변경 목적 제외. 이 말이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가 시작.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가 여기서 돌이 나왔어요. 토지 형질 변경 하다가 돌 나온 거야. 그럼 이 돌이 수익이야, 장애물이야? 엄청난 장애물이지. 이거는 요거 채취한다 허가받는 게 아니야. 토석 채취 허가는 뭐냐면 그 토석 자체가 수익인 거야. 굳이 얘기하면. 금광, 자수정광, 건축용 자재, 오성 뭐 이런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질 변경 하다가 돌 나오는 건 토석 채취 허가 사항이 아니야. 이건 장애물이거든. 이건 뭐야? 토석 자체가 수익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 토석 채취 허가의 의미에 대한 것은. 내 말 뜻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게 토석 채취 허가가 되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좀 봐볼까요? 밑에 봅니다. 토지 분할. 이거 잘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고르라면 형질 변경과 토지 분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2가지가. 그래서 잘 나오는 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이 2가지 제일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나머지는 별로 안 물어봐 솔직히. 그렇죠? 그럼 봐요. 토지 분할 봤을 때 건축법 57조에 보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면적에 못 미치게 뭐죠? 분할할 수 없다. 라고 금지가 돼 있어요. 건축법 57조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주상공 높이 시작.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에 못 미치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다. 왜? 그렇게 분할 때리면 보나마나 나눠진 필지에 또 건물 질 거라서 엄청난 과밀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면적은 각종 법에서 많이 준용되어지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돼요.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에 못 미치게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 어디면? 건축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위에? 토지 분할 허가 사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고 돼 있을 거야. 금지거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대지를 분할하는 금지다 이 얘기야. 그러나 봐봐. 만약에 건축물이 없었다. 건물을 질 목적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금지까지는 필요 없잖아. 건물 질 것도 아닌데. 이해가셨죠? 그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요 면적에 모이면 미만이면 허가받아 자를 수 있게 해줄게. 이게 개발행위 허가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기준으로 허가하냐면 사실 이게 기획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잘라 파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난개발 관련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건물 짓고 아니니까. 그러면 허가받아 자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분할한다면 규제할 이유가 없어. 이상으로 분할은 뭐다? 규제할 이유가 없죠. 이상으로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 규제가 없는 거예요. 넓게 자르는 건 난개발이 아니니까. 이해가십니까? 뭐라고요? 기준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거야.
규제사항이 아니야 사실은.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건 혼동하지 마시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뒤에 가면 나오지만 미만이어도 경미하다고 또는 공익에 플러스가 된다고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있긴 해요. 좀 이따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얘기할 거야 그거는. 알겠습니까? 기준 잡아놓고요. 토지 분할 뭐라고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분할 제한 면적의 미만으로의 분할이 허가예요. 시작.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 허가사항인 거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분할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금지사항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외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적치입니다. 그럼 물건 적치와 관련되는 거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물건을 적치하는 걸 허가받아라? 이게 난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난개발 중에서도 환경오염과 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자재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거 버리려면 돈 많이 들어요? 겁나 많이 들어요. 겁나 많이 들어요. 내가 잘 쓰면 내 소중한 물건이지만 내가 안 쓰면 건 쓰레기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 집에서 뭐라 했어요? 쓰던 가전 다 바꿔봐요.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이사 갈 때. 그렇죠? 한 몇십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다 버리니까. 기존 내가 총각 때 쓰던 가구, 무슨 뭐 에어컨 붙이는 거 이런 거 막 있잖아. 혼자 썼는데, 결혼하면서 합쳤는데, 시간 지나서 모자르니까 옮겼단 말이야. 다 버리는데 35만 원 나오더라고. 너무 아까워서 우리 집에 뒷산 관악산에 갔어요. 청계산에 갔어요. 계곡에 가서 버리고 내려왔어요. 쓰레기 버린 거죠. 내려오다가 가까운 경찰서에 연행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든 거예요. 정말 했단 말이 아니라 예를 든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쓰레기를 산속에 버리지 마세요. 건설 폐기물 산속에 버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속의 의미가 뭘까? 산속의 의미는 녹관자예요. 녹관자. 그래서 이게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나왔었는데, 하나 주의할 건 물건 적치 관련된 녹관자가 나오게 돼요. 여기 뭐가 안 들어가냐면 농림지역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10년 전쯤인가 평가사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한 2년 전쯤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중에서 녹관자는 only one 이거 하나예요. 뭐라고요? 녹관자는 only one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미개발지 그러면 보통 녹관농자 얘기하지 녹관자는 없거든. 근데 녹관자가 only one 이거 하나거든. 그래서 농림지역의 물건 적치는 산속이 아니고 충분히 지나가다가 관리감독이 돼요. 산속은 뭐야 근데?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 숨겨놓은 거 어떻게 찾아? 산속에 있는 거를. 사람도 자주 안 가는 곳인데 못 찾잖아.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가 파괴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녹관자의 울타리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한다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의 규제를 가하는 게 물건 적치 허가예요. 녹관자. 시작. 녹관자. 키족의 관자 있죠. 녹지에 있나 봐요. 녹관자. 뭐라고요? 녹관자. 재미없어. 그래서 건물의 토토토 허가사항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런데 한 가지 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토지형질 변경은 법령에 정해진 규모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토지형질 변경은 법령에 정해진 뭐가 있다? 규모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왼쪽 밑에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토지형질 변경의 규모를 보려면 이 용도지역 재분류부터 해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용도지역 불러봐요. 시작. 괜찮아졌네. 저번 주 용도지역 그러더니 뭐라고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적인 구분이지 그 용도지역이 개발행위 허가에 맞춰진 분류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목적에 맞춰진 분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의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관농자, 주상공록이라는 걸로 다 쓰려니까 귀찮은 거야. 불편하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을 다시 세 가지로 분리해보자. 그러면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다 쓸 필요 없이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러면 그건 주상공이구나. 유보용도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구나.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묶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땐 세 가지로 용도 지역을 다시 재분류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규정의 편의성이에요. 뭐라고요? 규정할 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재분류를 한 거야. 그게 뭐야?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되어지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시가화 용도는 누구나 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주상공 지역이 시가화 용도고, 뭐라고요? 주상공 지역이 시가화 용도고, 봐요. 유보 용도가 중요해. 유보 용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난개발이 될 개연성이 높은 동네야. 왜? 주상공은 시가화 용도라 기존 시가 있단 말이야. 나름 규제도 있고. 근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여기는 규제가 없어서 난개발될 염려가 높아요. 앞으로 개발될 가연성도 굉장히 높고, 이게 난개발의 포인트가 유보 용도야. 여기를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해보자. 그래서 봐봐, 용도 지역상으로 본다면 관리 지역이 유보 용도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관리 지역 중에 뭐만? 얘만 바꿔놓은 거야. 보존관리 빼버리고 녹지 중에 자연녹지를 끼워 넣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자고. 유보 용도는 관리 지역과 상통하는데, 관리 지역 중에 계획, 생산, 보존 관리 중 보존 관리를 보존 용도로 보내버리고 대신 녹지 중 자연 녹지만 끼워 넣었다. 이게 유보 용도다. 이름 안 헷갈릴 거예요. 뭐라고요?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 뭐 좀 물어볼게요.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왜? 유보 용도니까. 그렇죠? 생산 관리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뿐 완화할 수 없다. X.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느낌이. 근데 생산 관리는 농림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 한 번 더. 유보 용도는 뭐라고 이해하자? 관리 지역의 개념과 유사한데, 유보 용도는 관리 지역 중 보존 용도를 자연 녹지와 바꿔놨을 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보존 용도. 그래서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럴 때 그 형질 변경 규모를 이제 외워본다면 써놓으라고 했죠. 첫 번째, 주상 자생 녹지. 주상 자생에 대한 녹지 1만이에요. 주상 자생 녹지 1만. 그 다음에 공관농 3만. 공업, 관리, 농림지역의 공관농 3만. 그 다음 뭐가 되죠? 보자 5천. 보자 5천. 요게 형질 변경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상 자생 녹지 1만. 시작. 그럼 봐봐. 주상 자생 녹지 1만. 주상 자생 녹지 1만. 그 다음 공관농 3만. 시작. 공관농 3만. 공관농 3만. 공관농 3만. 그 다음 뭐가 되죠? 보자 5천.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색깔 안 꺼도 돼. 난 이런 보여주려고 그런 것 뿐이야. 그렇죠? 주상 자생 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 형질 변경 규모. 시작. 주상 자생 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 형질 변경 규모가 되어집니다. 그럼 봐봐요. 요 형질 변경 규모에 모이면 여기에 미만이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경미한 상황이 아니면 요 규모 미만이면 허가 사항이다. 잘 들어봐. 주거지역의 형질 변경 기준 면적 얼마? 1만. 들어봐. 그럼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의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느낌은 그럴듯해. 지금은 알지. 근데 1만 기억하니까 9,000이면 안 받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9,000이면 받아야 돼. 미만이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는. 하지만 만약에 규모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심의 거쳐가요. 그럼 물어봐. 주거지역에서 2만 제곱미터 형질을 변경해. 주거지역에 2만. 그러면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만 이상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형질 변경 규모는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지만 토지 분할은 뭐다?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분할인지 토지 형질 변경인지
혼동하지 말고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구분하셔야 돼. 건물의 토토토. 시작. 나 좀 봐봐.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 영질 변경. 그 다음 토석 채취. 그 다음 토지 분할. 그 다음 물건 적치. 건물의 토토토. 토형, 토석. 이해갑니까? 토분. 이해가셨죠? 그렇게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받는 사항인데 위반하여서 개발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빡신 거죠. 어디랑 동일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내 허가 위반 사항과 동일합니다. 가장 센 형벌이 3년 3천.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시작.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급해 죽겠냐면서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개발사업에 가도 정비사업에 가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뭐다? 허가받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 하지만 국토계획법은 추가적으로 1월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진 났어요. 또는 무슨 뭐 풍수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재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울시장이 모르면 다음 스텝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이면 사후 1개월 내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 신고를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유일한 신고가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신고란 말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유일한 신고다.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허가받은 걸 변경할 텐데 두 팔 좀 들어보세요. 40분 됐네요. 집중하다 보니 금방 지나갔죠. 자느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목 좀 돌리고 기지개 좀 켜고 아이고 힘들어. 참. 아니 어저께 종로 가서 오후에 수업하고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오빠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저번에 4년 전인가 치과 치료할 때 뽑아놓은 금리빨 있더라? 이러는 거야. 있어. 그랬더니 그 팔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까짓 거 누가 사? 그랬더니 아니야 비싸대. 그러더라고. 연락이 와서 오후 5시 반에 25만 원 받았대. 너무 행복했어. 이거 얼마 안 했거든. 근데 금값이 올라서 그런가 봐. 주말에 고기 먹기로 했어요. 꽁돈 생겼어. 어쨌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보자. 또 그런 복이 있네. 기분 좋아. 어쨌든 허가받은 사항이 뭐가 되어진다? 변경이 되어지겠죠. 봅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어디 가든 변경한다면 원절차와 같아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는 건 허가. 신고한 걸 변경한 건 신고. 인가받은 걸 변경하는 건 인가. 결정한 걸 변경한다면 결정. 승인받은 걸 변경한다면 승인. 이게 대원칙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 변경한다? 신고하면 된다. 이러고 나와요. 이런 문장은 없어요. 어디 가나 원칙은 원절차와 같아요. 변경은. 맞지? 항상 그래요. 다만 경미한 건 보통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경미한 건 보통 따로 규정. 근데 여기는 경미하다고 해서도 신고한단 말이 안 나와요. 허가받지 않을 뿐이고 그 내용을 뭐예요? 통지하면 돼요. 특별시장에게. 재해복구 재난수습처럼 1개월 내 신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경미한 변경에 허가받지 않는 사항은 더 약한 레벨에 통지만 하면 된다. 신고보다 통지가 더 약한 레벨이거든요. 의무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십니까? 그 내용들.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됩니까? 기간 단축과 면적 축소예요. 단축 축소. 시작. 단축 축소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3년 연속 나왔죠. 반대말로 연장 확대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연장이나 확대라고 한다면 이건 경미일 수가 없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연장이나 확대한다면 경미일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은근히 잘 되는 지문이니까 기본 루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말한 대로 절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말해요.
원래 절차와 변경은 같다 틀리다? 같다. 경미한 건 따로 구성되어 있고 경미한 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법마다 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통제한다고 나온다. 신고가 아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해계들. 그리고 단축, 축소가 대표적인 경미가 되어진다. 좀 더 디테일하면 5% 범위 내 축소. 물어봐요.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2%를 축소했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2%를 축소했다. 면적.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잖아. 5% 범위 내. 이해갑니까? 금방 또 틀린 거야 이러면요. 축소만 보지 말고 프로테이지도 봐줘야 됩니다. 기간은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그렇죠? 명백하게 확인하시고 디귿리얼 민영은 안 물어봐요. 놔두고 밑에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헤드라인만 얘기했었는데 토지 형질 변경인데도 경미에서 허가를 안 받는 게 있고 토지 분할인데도 경미에서 따로 허가를 안 받는 거라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좀 공부해 본다면 첫 번째 봐봐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시작.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경미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리고 경작은 개발행위로 보기도 좀 애매해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다 허가를 제외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어도 다음은 허가를 받아야 돼. 경작인데도 봐봐, 써봐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야. 써놔봐요. 헤드라인. 뭐라고요? 위험하다고 느껴진다. 분쟁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는 경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단 헤드라인 이해했으면 왜 그런지 볼까요? 봐봐요. 첫 번째 본다면 봐요. 인접 토지의 관계. 이 개자가 나타났네. 관계. 관계 배수, 농작업의 영향. 개가 아니라 아이, 관계. 그렇죠?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수로를 통해서 A라는 농지가 물을 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있는 B라는 농지도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대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A 저수지 소유자가 얘를 상린관계에서 연맥이려고 일부러 절토를 한 거예요. 절토. 그 순간 절교, 소송 등등등 분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인접토지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한다면 아무리 경작을 위한 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이해 가십니까? 오해계들. 두 번째 봅시다. 재활용 골재 등 수질 토지 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런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해줘라? 허가받아라. 내 토지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내 토지로 인해서 주변 토지가 다 오염되어진다.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철도 침목 아시죠? 침묵이 아니라 그건 사일런스고 뭐라고요? 침목, 철도 침목. 흔들리지 말라고 충격 흡수하는 그 레인 밑에 나무가 있어요. 침목. 이걸 재활용한다고 하천 주변에 깐 거예요. 농지 옆에 깔았어. 통행로에. 그 흙 받고 비오면 주저앉으니까 신발 더러워지고. 그게 엄청난 오염물질이래요. 토지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농작물 다 개망했어요. 그 다음 해까지. 그렇죠?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함부로 침목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 뭐가 된다? 엄청난 위해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재활용 골재, 침목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질, 토지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는 이건 위험하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유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침목 같은 걸로 토지가 오염되어지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지목의 변경이라는 거를 수반한다. 이거 잘 나와요. 물어볼게요. 산지면 보통 지목이 뭐죠? 임야. 근데 산지의 임야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과연 나무가 여름에 우리 더울 때 햇빛 피하는 용도만 쓰일까요? 비만이 오면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식물의 뿌리로 이거를 갖다 잡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일종의 방제가 되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깎아가지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지가 뭐가 됩니까? 전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목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사태 원인이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전답 사이는 관계없어요. 전답은 독인 객인이에요. 물어봐요. 물을 상시 이용하는 재배하는 방식의 토지의 지목은 물을 상시 이용하는 재배 답.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재배 전. 물이 상시 있는 자생 유지. 배우세요, 지적에서. 어쨌든 그러면 전답과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어차피 농지거든요. 이게 재해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답과는 관계없다. 무슨 물어봐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으로서 전을 답으로 지목을 변경한다면 허가받아야 한다. X. 전답과는 제외한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문제 포인트. 그 다음 옹벽을 설치하자. 여러분 옹벽. 이게 무에타이 옹박이 아니에요. 옹벽이에요. 손괴 우려 방지를 위한 벽을 옹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옹벽을요, 허가받지 않게 하잖아요. 경작을 위한다고 봐요. 요즘에 계단식 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단식 논에 뭘 만들어요? 옹벽을 만드는데 대충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 많이 올 때 이게 넘어져서 농어민들이 다쳐요. 심지어는 수로로 떨어져가 돌아가셔요. 이런 게 많다 보니 안 되겠다. 야,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에 대한 절토, 성토가 수반된다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받아라. 사건, 사고의 원인이다. 위험하다. 이해가십니까? 다만 2m 이상의 내용이라는 거를 넣다 보니까 50cm, 50cm, 1m 이런 식으로 뭐다 나눠서 해요. 이거 봐라. 알았어. 여러 차례에 걸치면 누적할 거야. 여러 차례에 걸치면 누적할 거야. 항상 이래요. 무슨 법을 만들고 탈법이 생기면 추가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뭐하죠?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면 따로 뭐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겠다. 포인트는 뭐? 조성이 완료된 거니까. 봐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인데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형질을 변경한다면 그 정도는 봐줄게. 이미 조성이 완료된 거니까. 어떤 분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시골 가보면요. 토지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토지 자체에 건물을 질 수 있게 건축 허가도 받아놓고요. 여러 가지 수도, 하수도, 가스 등 배관도 미리 만들어놔요. 예, 아셨죠?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물 짓는 것이 빨라지고 편해지겠죠. 그렇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한다면 뭐하죠? 이런 경우일 땐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소한 형태 변경이 있어도 통제하지 않을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허가받지 않는 걸로 봐주는 거죠.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단선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이게 형질 변경 제외 사유고요.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이 허가를 안 받는 이유는 저번에 본 것처럼 써놓으세요. 처음 오신 분은 공익의 플러스가 된다거나 공공의 플러스가 된다면 아무리 토지 분할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어도 허가를 안 받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허가를 안 받는 첫 번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시작.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면 넓게 자르는 것이니까 허가받을 이유가 없다. 분할 제한 면적 한 번 더 외워봐요. 시작.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 한 번 더.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 이라고 해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아요. 형질 변경 혼동하지 마세요. 다만 다음은 뭐라 하더라도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한 5년 된 것 같아요. 수업하다 내가 사도가 뭐예요? 딱 보더니 세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 유아인 나오던 영화.
그렇죠. 영주한테 뭐 대주의 죽음을 당하고 등등 나왔어요. 요즘에 단종 유행하듯이.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랬는데 세자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사유지인데 그 위에다가 잘라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사독에서 들어갈 바다. 토지 분할을 한 거죠. 사유지 위에 도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사유지 위에 도로는 공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아니에요. 공물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 봐요, 여러분. 사물 공물의 기준은 뭐냐면 누구의 소유냐가 아니에요. 용도가 포인트예요. 용도가 공적인 용도로 쓰인다면 공물인 거고 사적 용도로 쓰인다면 사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번 더 공물, 사물의 구분은 뭐다? 용도입니다. 그래서 국유 공물도 있고 지자체 공유 공물도 있고 개인 소유 사유 공물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사유지라 하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가지고 이걸 뭐다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물로서 플러스가 공익이 되어지니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유지인데도 도로 만들면 얼마 땡큐야. 공물 늘어나는 건데 허가받을 이유가 없죠. 이해 가십니까? 요거 난 많이 헷갈려요.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왜? 공익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다. 공공이니까 허가받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가 소유한 거 국유, 지자체가 소유한 거 공유. 그럼 국공유에 봐봐. 국공유의 공물이 행정자산이고 국공유의 사물이 일반자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국공유의 공물은 행정자산이라고 하고 국공유의 사물은 뭐라 부른다? 일반자산이라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봐요. 시청사, 정부 청사로 쓰던 거 이걸 공물 행정자산이라고 하죠. 그게 용도 폐지가 되어지면 다른 행정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사물인 일반자산이 되어져요. 그러면 행정자산이 용도 폐지가 되어지면 일반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자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매각 교환 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러기 위한 분할은 다 공공이 하는 거니까 허가받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 더. 시청사, 정부 청사로 쓰던 행정자산이 있어요. 이게 용도 폐지가 됐어요. 과천청사, 회동시로 옮긴 것처럼 용도 폐지가 되어지면 다른 공공의 지정이 없으면 그건 일반자산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일반자산이면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행정은 못 팔아요. 왜? 공물이니까. 하지만 사물은 팔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분할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의미만 이해하시고. 네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 봐봐요. 도시계획시설이면 뭐야 이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아니야?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허가받게 할 이유가 없지.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안 받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허가 제외 사항에 대한 토지 분할. 이 정도면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땐 형질 변경 허가 제외 사항하고요. 토지 분할 허가 제외 사항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건물의 토토토 내용의 제외 사항은 못 외워요. 세부적인 면적이 나오는데 외울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죠? 기본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마무리합시다. 오른쪽 위에 봅니다. 오른쪽 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허가 대상을 봤어요. 시작. 허가 대상을 봤다. 그럼 건물의 토토토에 대한 허가 대상이 있다면 그 개발 행위를 뭐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읽어봐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 줘야 한다. 그 말은 뭘까? 저기요, 나 개발행위 할 건데요. 도로 많이 만들고요. 나무 많이 심고요. 할 테니까요. 나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뭐 한다고 했지 내가? 뿌잉뿌잉질을 하는 거라고. 이쁜 짓. 그쵸? 뿌잉뿌잉질 있잖아요. 이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도로 많이 만들게요. 이렇게. 근데 도로 많이 만들게요라고 했는데 그 동네가 뭔지 봤더니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었어. 완전 이 가본 뻥쟁이야. 뻥쟁이.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야. 그래서 거꾸로 건물을 쪼매랗게 지라고 하는 게 그 동네잖아. 근데 거기서 갑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겠대. 계획서에. 이거 뻥치는 거지. 허가받기 위한 구라지.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해.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물어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알았죠, 여러분? 그 얘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절차를 봅니다. 쉬었다 갑시다. 세수하고 오세요. 이건 또 뭐야?